우리 이번 주제가 네. 뭐였죠? 박혜주요. 와, 그래서 영화가 뭐였죠? 애프터 양이요. 네, 애프터 양이었어요. 왜 골랐는가? 왜 골랐을까요? 최근에 봤어. 최근에 봤는데 그 단어를 보자마자 그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. 별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. 뭐 짜맞춰서 생각을 해야겠지요? 짜맞춰서 생각을 해야겠지. 그 박애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큰 의미 없고 그냥 골랐어요. 그럼 우리 한 줄 평을 해야겠지요? 제 한 줄 평은요. 작별을 위한 기억입니다. 기억 들어갈 줄 알았어. 너무 나를 잘하는 거. 전반적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양에게 하는 작별 인사 같다고 느껴졌거든요. 왜냐면 기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나랑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면서 말이나 생각을 덧붙였을 때 기억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서 그 기억을 들여다보게 되잖아. 그래서 양이랑 함께 했던 그 추억을 들여다보는 그 모든 과정이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양은 제이크 집에 오기 전에 두 개의 집에 더 있었잖아. 그리고 에이다에 대한 기록도 거기 걔 기억 속에 있었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양에게 하는 그런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이 원작 제목이 양에게 작별 인사를 책의 원작 자체가 지금 그러면 한줄평을 참작이 아니라 뺄까? 아니죠. 내가 생각했는데 원작이 그거예요. 저는 은솔 씨한테 아까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. 왜냐면 저는 유명한 구절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. 순간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구절인데요. 왜냐면요, 이제 영화 제목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애프터 양, 그러니까 양 이후니까 이제 양의 이제 삶의 말미에서야 이제 그의 기억에 따라 양이 그동안 살아온 그런 세 가지의 삶을 보잖아요. 보통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 기억들만 엄청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들이 가진 기억들은 다 사소한 사소한 그런 건데 이제 그냥 봤으면 뭐 엄청 특별하지도 뭐 나쁜 기억들이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. 이제 양을 만드는데 이제 한몫하지 않았나. 이 기억을 통해서 기억들의 이제 부분의 총합이 이제 양의 존재를 만들고 이제 양을 살아가게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순간의 기억들이 평생을 한 사람이란 존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해봤고 화면 비율이 총 3가지 있던데 상상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뭔가 그 기억을 시각적으로 드러낸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. 저는 다름으로 연장되는 고유성이라고 했는데요. 양이 기억을 저장하는 게 되게 우리가 사진을 찍는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찍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컴퓨터로 다 같이 다 함께 모아서 봤을 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좋아하는 화각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뭔가 양이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게 그 메모리뱅크에 저장함으로써 제이크가 양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양의 메모리뱅크는 그 안드로이드 로봇인 양의 기능뿐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양의 취향이나 선호 같은 게 담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모두 다른 취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만의 고유성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어차피 다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질없는 행동이라고 많이 느껴졌어. 그래서 이 이야기가 비록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한테도 필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. 저의 한줄평은 애프터 올인데요. 그 이유는 일단 양이 그 작동을 멈춘 후에 이제 그 기억을
짧게 보면서 양이 담았던 일상의 순간들을 보면서 그 아빠가 그 안경 끼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이 기억 속에 남긴 거는 뭔가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 이런 일상의 순간들인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양의 기억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그런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뭔가 우리 현실에서도 그 우리가 보냈던 시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서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터 올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잘하라니까 아시오나 그렇게 한 줄 평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잘하라고. 그러면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? 사실 저는 짤막짤막하게 나온 그 양의 기억이 찍힌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? 그게 엄청 평범한 장면인데, 일상인데, 왜 슬퍼? 약간 마음이 불편해, 그걸 보면. 약간 기분이 좀 되게 불편해져. 그걸 보면 내가 보면 안 될 거 본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좀 많이 남고, 기어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미안해.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아, 그 장면들이. 그래서 그런 것 같아. 응. 다시 생각해도 좀 슬픈데? 너무 마음 불편해. 그걸 보고 나서 새벽에 그걸 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자기가 좀 힘들었어. 다음. 아니, 저는 진짜 보는 내내 진짜 힘들었거든요. 왜냐면,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없는데, 당당하게. 근데 이거는 전혀 그냥,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울림이 단 하나도 없었다.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을 찾아보자면, 그냥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. 연출이 인상 깊었는데, 이제 양의 기억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짧게 반복되는 구간에서 막 재생하고 반복하고 멈추고 이러잖아요. 이제 마지막에 한 1, 2초 동안 그 화면이 멈춤되는 것처럼 보이고 끝나는데 양이 앞에 있는 것처럼 양이 그 기억을 보는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오 그렇구나 느꼈습니다. 저는요 그 제이크랑 양이랑 둘이서 그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와서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약간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게 얘가 되게 슬픈 얘기를 하는 거잖아.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인간이 아닌데 차에 대한 지식 말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다 했나?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. 어떻게 보면 되게 얘 결핍인 건데 그거를 웃으면서 말한단 말이야. 그래서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초반 첫 번째 시퀀스에 나오는 댄스 배틀 게임인데요. 왜냐하면 제가 의미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댄스 배틀이 그 제이크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가정을 그렇게 성실하다고는 못 느꼈거든요. 그래서 보면 댄스 배틀에서 혼자 틀린 거 누구였어요? 아빠잖아요. 그러니까 협동심을 보여주는 게임에서 이제 유일하게 틀린 것도 제이크, 그러니까 아빠였고, 근데 이제 양의 기억들을 보면서 이제 이 양이 엄청 그 가족들에게 로봇이 아니라 뭔가 어떤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 이상의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가족들은 다 멈췄을 때 양이 계속 춤을 이어간다는 거는 이 양이라는 이 로봇이 이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했던 존재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? 이 가족에게 있어서 양이 엄청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해준 존재이자 이 얘가 없어지니까 이 가족에게 어떤 균열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
시작이 댄스 배틀인 것 같아서 댄스 배틀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잘 만들었네요, 말을.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진짜 출중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영화를 가져왔는데 다른 분들은 무슨 영화를 가져왔을지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영화가 아니고 노래를 가져왔는데요. 왜냐면 박애주의 관련된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.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저는 잔나비의 꿈나라 별나라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. 왜냐면 나한테 박애주의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약간 되게 이상적인 느낌이야. 그래서 이 노래가 내가 아는 그런 가요 중에 가장 좀 따뜻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약간 동화 같은 내용의 노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잖아.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박애주의랑 좀 비슷하지 않나. 제가 고른 콘텐츠는 타인의 삶인데요. 뭔가 저는 박애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 인간 창가를 그린 이제 보기만 해도 인류애가 넘치는 작품을 뽑고 싶었어요.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한 타인이 한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정말 명작이니까요.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 저의 추천 콘텐츠는 박애주의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? 라는 걸 상상을 해봤는데 뭔가 제 머릿속에 박애주의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다 박은 캐릭터는 빨간머리 앤의 앤셜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앤은 막 자연과 막 주변의 사람들을 뭔가 좀 아름답게 보고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상상하는 내 머릿속의 박애주의자의 그런 평소의 모습은 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빨간머리 앤을 골랐습니다. 그럼 이제 별점을 매겨볼까요? 저는 사실 그다지 인상 깊게 본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한 3점 정도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려 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감명 깊게 봤나 봐. 그래서 3.5점 정도 주겠습니다. 저는 말하다 보니까 더 별론 것 같아가지고 3.5점 드릴게요. 저도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3.5점 드리겠습니다. 저는 유일하게 다른 3.7점 드리겠습니다. 제일 높네요, 항상. 야, 좀 관대한가? 아니야. 아니, 소연이가 정말 싫어할 것 같은 영화를 고르자. 그래야 되겠다.